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인사이드 스토리를 찾아주셨는데요. 그분들의 면면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요? 훌륭한 분이시다? 물론 맞죠. 제가 찾아낸 공통점은 바로 순수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만나뵀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셨던 공근식 박사님이 그랬고요. 또 건축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셨던 문훈 건축가님, 그리고 발레리나 우리 김주원 씨, 정말 발레를 향한 끝없는 열정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 분 모두 이 순수한 열정으로 한 우물을 파오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옷 짓는데 진심이었던 이광희 디자이너님, 한복 디자이너 박술려 선생님, 네. 그리고 글 짓는데 순수한 열정이 보이신 나태주 시인분까지 생각이 났는데요. 이 모두 선배님이 찾아내신 공통점 중에 순수한 열정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 순수한 열정의 결정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에 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희망을 전하는 분입니다. 상아 씨 소개 부탁해요. 완벽한 재건술을 배우기 위해 최고 권위자를 찾아 무작정 의술 배움을 요청했던 의학도 황진이. 무림의 고수가 돌을 닦듯 20여 년 세월 재건성형외과 최고 전문의로 의술을 갈고 닦은 그녀. 그런데 그간의 실력이 빛을 발하려는 순간 찾아온 비극. 교통사고와 암, 그리고 우울의 긴 터널을 건너 마침내 환자를 다시 만날 수 있기까지 희망을 전달하는 의사 황진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희망전도사 황진희 성형외과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을 보고 엄지척 해주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박사님 뵙기 전에 이제 그 쭉 이제 박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와, 영화로도 이 엄청난 박사님의 서사를 담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어떤 분일까 상상을 좀 해봤는데 너무나 일단 밝은 에너지를 이제 품어주시고 그리고 참 고우시죠. 감사합니다. 만나는 환자분들 참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분도 되게 선한 이미지가 너무 좋으세요. 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아오신 원장님, 저희가 오늘 원장님의 인생을 3막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1막은 바로 성장 드라마입니다. 병아리 의사 황진이의 성장기인데요. 전공을 성형외과로 하셨는데 성형외과의 다양한 분야 중 재건성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좀 좋아서 만들고 이러는 걸 잘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가면은 아, 나는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외과 수업을 듣다 보는데 외과 수업은 주로 장기를 잘라서 버리거나 잘라내는 수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 손재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지 막 버리는 일에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외과가 나한테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성형외과 수업을 들었는데 소위증이라고 귀가 없이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기들을 위해서 갈비뼈 연골을 떼다가 조각칼로 조각을 해서 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귀에다 붙여주는 수술이 있는 거예요. 네. 소위증 환자를 위한 귀 재건 성형 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내 손재주를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데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형외과에 지원하게 됐고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용 성형, 재건 성형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네, 와, 그 의미가 그 본인의 재주를 그렇게 쓰시고 싶다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우리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의대 생활부터 인턴 전공이 뭐 11년이라는 총 굉장히 혹독하고 지난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좀 개인의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여행도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병원 당직을 서는 선택을 하셨다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직접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그때 전문의 시험을 보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의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몇 달을 쉴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약간 그 시간을 노는 데 쓰는 것보다 약간 저의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재건 수술을 할 때 어떤 미세 수술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수술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손가락을
이렇게 잘린 사람들 접합을 해주는 혈관이랑 신경을 잇는 수술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수술까지 내가 잘하게 되면 재건 수술도 엄청 정교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제가 전문의로 살아가게 되면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지 접합으로 제일 전국에서 유명한 병원에 찾아가서 거기 제가 이제 꼭 전문의가 되는 사람인데 이 병원에서 수술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 병원 선생님들께서 저를 다행히 이제 참관 의사로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연수를 하게 됐는데 수지 접합이라는 게 손가락이 잘리는 게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응급으로 갑자기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집에를 못 가고 거기서 그분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응급이 터지면 밤에 가서 응급수술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수술하다 보면 작은 혈관이랑 신경 조각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밤에는 수술이 없는 때가 있으니까 현미경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밤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저한테 수술 기법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수술도 많이 참여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미세 수술, 수지 접합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을 좀 익히게 되었죠. 와,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근데 원장님께서는 무언가 배우고 싶다 하면 바로 달려가서 한번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 게 안검하수 수술법을 배우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수술을 보여달라고 하셨다고. 네, 제가 미세 접합 수술도 배우고 싶었지만 성형외과 의사로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성형 수술이 눈 성형 수술이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는 쌍꺼풀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전공의 4년을 마치는 동안 쌍꺼풀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로서 기본적인 눈 성형 수술만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문의 시험을 본 날 바로 강남에서 제일 눈 수술을 많이 하는 원장님을 찾아가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냅다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전문의 시험을 막 본 초보 의사인데 눈 수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다음 날부터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분이 출근하기 전에 와서 막 바닥을 청소하고 책장을 다 정리하고 책상 위를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수술을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눈 성형 수술, 그다음에 어려운 안검하수 수술, 눈 재수술, 제재 수술 이런 걸 배우면서 미용 수술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됐었죠. 와, 근데 원장님 진짜 욕심 많으신 것 같아요. 와, 그거를 다 일일이 최고를 찾아가서 그걸 배우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왜 우리 무협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그 고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비법 무기 같은 걸 전수받는 그런 주인공 같은 느낌도 들고요.